홍매화 2년. 매화꽃이 피던 날. 조선 중종 때의 일이다. 한양 남산 기슭에 청운루라는 작은 주막이 있었다. 주막 주인 박서방의 외동딸 월서는 그 일대에서 소문난 미인이었다. 버들잎 같은 눈썹에 복숭아꽃 같은 뺨,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봄날 꾀꼬리 소리처럼 맑고 청아했다. 월서나, 손님상 좀 날라다 드려라. 예, 아버지. 월선이 쟁반을 들고 사랑채로 향했다. 그날따라 주막에는 손님이 많았다. 과거를 보러 온 선비들, 장사를 하러 온 상인들, 그리고 벼슬길에 나선 관리들이 북적였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며 한 젊은 선비가 들어섰다.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또렷한 그는 남루한 옷차림이었지만 풍기는 기품만큼은 범상치 않았다. 월서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22해를 살면서 처음 느끼는 낯선 감정이었다. 이보게, 아가씨. 여기 빈자리가 있는가? 선비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월서는 얼굴을 붉히며 구석진 자리로 그를 안내했다. 손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막걸리 한 사발과 두부김치면 되겠네. 월선이 물러나려는데 선비가 다시 불렀다. 잠깐만, 아가씨. 이 근처에 괜찮은 글방이 있는지 아시오? 글을 가르쳐야 하는데 말이오. 글방이요? 북촌에 명문 글방들이 많습니다만. 아니요. 서민들의 아이들을 가르칠 곳 말이오. 양반집 도련님들 말고. 월서는 놀라 선비를 다시 보았다. 귀한 집안 출신으로 보이는데 서민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니. 이 선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글쎄요. 남산골 어귀에 폐가가 하나 있긴 합니다. 주인 없는 집이라. 고맙소. 내일 한번 가봐야겠구려. 선비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 월선의 마음은 또 한 번 출렁였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월선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만 그 선비 생각이 났다. 이름도 묻지 못했다는 게 아쉬웠다. 다음 날 아침, 월선이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아가씨, 어제는 고마웠소. 어제 그 선비였다. 월선은 놀라 두레박을 떨어뜨릴 뻔했다. 아, 선비님. 폐가를 찾아보셨습니까? 찾아봤소. 손을 좀 봐야겠지만 쓸만하더군. 그런데 아가씨 성함을 아직 모르겠소. 저는 박월선이라고 합니다. 월선이라. 좋은 이름이요. 나는 이담이라 하오. 이제부터 이 동네에서 훈장 노릇을 할 참이니 잘 부탁하오. 훈장님이라니요? 과거는 안 보시나요? 이담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드리웠다. 과거. 한때는 나도 그 길을 꿈꿨소. 하지만 세상에는 과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더군.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 같은 것 말이오. 월서는 가슴이 뭉클했다. 이 사람, 정말 범상치 않은 사람이다. 제가 청소라도 도와드릴까요? 폐가라면 많이 더러울 텐데. 정말이요? 그럼 고맙겠소. 그렇게 둘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남산골의 훈장. 이담이 글방을 연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엔 서너 명에 불과하던 아이들이 어느덧 20명이 넘었다. 소문이 퍼진 것이다. 이담이라는 젊은 훈장이 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인품도 훌륭하다는. 월서는 틈만 나면 글방에 들렀다. 청소를 돕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해주고 때로는 이담의 빨래까지 해주었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후 호라비로 살던 아버지 박서방도 딸의 마음을 눈치챘다. 월서나, 내가 요즘 이담 선비한테 마음이 있는 모양이구나. 월서는 얼굴을 붉혔다. 아버지, 무슨. 아버지가 보기엔 나쁘지 않은 사람 같다. 비록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바르고 학식도 있으니. 하지만 박서방의 얼굴에 근심이 어렸다. 하지만 뭐가 걱정이세요? 저 선비, 어쩐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것 같구나. 양반과 자제가 분명한데 왜 이런 남산골에서 서민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하는지. 그 말에 월선도 가슴이 철렁했다.
사실 그녀도 이담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었다. 그저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고 그의 웃음이 좋았을 뿐이다. 어느 봄날 저녁 월선이 글방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이담이 불렀다. 월선 아가씨,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담은 무언가를 꺼내 월선에게 건넸다. 작은 비녀였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깎은 나무 비녀에 매화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네. 이건 아가씨가 늘 도와주셔서 감사의 표시요. 직접 깎았소. 솜씨가 서툴러 부끄럽지만 월선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평생이라. 그 말이 참 좋구려. 이담이 조심스럽게 월선의 손을 잡았다. 월선은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월선 아가씨, 나는 아가씨를 좋아하오.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을 빼앗겼소. 저도 선비님을. 둘은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남산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봄바람이 불던 그날.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감춰진 과거. 그로부터 보름 후 한양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영모를 꾀하다 발각된 좌의정 이한의 아들이 도망쳤다는 소문이었다. 이한은 대역죄인으로 몰려 사약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은 모두 잡혀갔다. 하지만 막내 아들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포도청에서 대대적으로 수색을 하고 있답니다. 천냥의 현상금이 걸렸다는군요. 이한의 아들이라. 그 역적의 자식이라면 당연히 잡혀야지. 주막의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월선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불안했다.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다. 그날 밤 월선은 이담을 찾아갔다. 글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지만 이담은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선비님, 무슨 일이 있으세요? 오늘 얼굴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이담은 월선을 보며 쓸쓸히 웃었다. 월선 아가씨, 나에게 물어볼 것이 있소. 무엇을요? 내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소? 월선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저는 선비님이 이담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그 이상은. 고맙소.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소. 아가씨를 속일 수 없소. 이담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좌의정 이한의 막내 아들이요. 이담이라는 이름도 가명이요. 본명은 이강이요. 월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럼 선비님이 그 역적의 아들이라는 말이요. 맞소. 하지만 아가씨, 내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소. 이담의, 아니 이강의 목소리에는 절절함이 배어 있었다. 아버지는 탐관 오리들의 횡포를 막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 했을 뿐이요. 하지만 그것이 권세가들의 미움을 샀고 결국 모함을 받아 영모죄로 몰렸소. 그럼 진짜로는 영모를 꾀하지 않으셨단 말씀인가요? 그렇소. 아버지는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셨소. 하지만 조작된 증거들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었소. 임금께서도 신하들에게 속으셨소. 이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와 형님들은 모두 잡혀가셨소. 나만 겨우 도망쳤소.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내게 당부하셨소. 살아남아라. 그리고 진실을 밝혀라고. 월선도 눈물을 흘렸다. 선비님. 하지만 나는 겁쟁이요. 진실을 밝히기는커녕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소. 아버지의 원수도 갚지 못하고 어머니와 형님들도 구하지 못하고. 월선은 이강을 꼭 껴안았다. 아니에요. 선비님은 겁쟁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시잖아요. 백성을 사랑하신 아버님의 마음을 말이에요. 이강은 월선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동안 혼자 견뎌온 고통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월선 아가씨, 미안하오. 이제 나는 떠나야겠소. 아가씨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소. 안 돼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안 돼요. 나는 쫓기는 몸이요.
언제 잡힐지 모르는 처지요. 아가씨까지 역적의 가족이 될 수는 없소. 상관없어요. 저는 선비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설령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 해도요. 둘은 그렇게 밤새 울고 또 울었다. 도망자의 사랑. 다음날 새벽 월선은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다. 박서방은 크게 놀라며 반대했다. 안 된다. 그 사람은 역적의 자식이야. 너까지 죽을 수는 없어. 아버지, 이강 선비님은 잘못이 없어요. 그분의 아버님도 억울하게 죽으셨다고요. 그게 무슨 소용이냐?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 역적의 가족은 모두 역적이야. 너까지 그런 처지가 될 순 없다.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선비님과 함께 갈 거예요. 박서방은 딸의 완고한 태도에 한숨만 쉬었다. 하지만 결국 딸의 뜻을 꺾을 수 없었다. 월선이 태어나 처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정 그렇다면 이것이라도 가져가거라. 박서방은 숨겨두었던 은자 몇 냥을 꺼냈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아버지, 멀리 가거라. 그리고 절대 잡히지 마라.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 아버지와 딸은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날 밤 월선과 이강은 남산을 떠났다. 북쪽으로, 그리고 더 북쪽으로. 두 사람은 상인으로, 때로는 남매로 위장하며 떠돌았다. 험난한 여정이었다. 포도청의 수색은 점점 거세졌고 현상금을 노리는 자들도 많았다. 여러 번 위기를 맞았지만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어느 날 둘은 강원도의 작은 산골 마을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순박했고 외지인에게도 친절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게 어떻겠소? 이강의 제안에 월선도 고개를 끄덕였다. 석 달째 계속되는 도피 생활에 둘 다 지쳐 있었다. 마을의 빈집을 빌려 둘은 살림을 차렸다. 이강은 다시 훈장일을 시작했고 월선은 바느질로 돈을 벌었다.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이담 훈장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월선이 저녁상을 차리며 웃었다. 이강도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있어서 모든 게 힘이 돼요. 정말로. 저도요. 이렇게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배신과 위기. 한 달 후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 포도청의 포졸들이었다. 누군가 밀고를 한 것이다. 이강을 찾는다. 역적 이한의 자식 이강. 어디 있느냐?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강과 월선은 뒷문으로 도망쳤다. 산으로, 그리고 더 깊은 산속으로. 선비님, 빨리요. 당신만이라도 먼저 가시오. 안 돼요. 함께 가야 해요. 하지만 포졸들은 점점 가까워졌다. 그때 갑자기 앞이 막혔다. 절벽이었다. 이제 끝인가? 이강이 절망했다. 하지만 월선은 포기하지 않았다. 저기 동굴이 있어요. 저리로 숨어요. 둘은 작은 동굴 속으로 몸을 숨겼다. 포졸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졌다가 점점 멀어졌다. 찾을 수 없습니다. 이 근처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찾아봐.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한참을 더 수색하던 포졸들이 결국 물러갔다. 하지만 이강과 월선은 동굴에서 나올 수 없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동굴 안은 춥고 어두웠다. 둘은 서로를 껴안고 떨었다. 선비님, 제가 함께 있어서 오히려 짐만 된 건 아닌가요? 무슨 말씀이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진작에 포기했을 거요. 당신이 내 희망이요. 저도. 선비님이 저의 전부예요. 둘은 그렇게 동굴에서 사흘을 보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이. 하지만 서로가 있어 견딜 수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월선이 먼저 기절했다. 탈진과 탈수 때문이었다. 이강은 절박했다. 월선, 정신 차리시오. 월선. 하지만 월선은 깨어나지 않았다. 이강은 결심했다.
포졸들에게 잡히더라도 상관없다. 월선을 살려야 한다. 이강은 월선을 업고 동굴 밖으로 나왔다. 다행히 포졸들은 없었다. 이강은 마을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다. 이강은 마을의 의원 집 문을 두드렸다. 제발, 이 사람을 살려주시오. 의원은 놀라며 둘을 맞아들였다. 월선을 진찰한 의원이 말했다. 당장 약을 써야겠소. 하지만 뭐요? 당신, 혹시 쫓기는 몸이요? 이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포졸들이 당신을 찾더군. 그런데 왜 여기로 온 거요? 이 사람만은 살려야 하오. 나야 어찌 되든. 의원은 한참 이강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알겠소. 일단 치료부터 하겠소. 그 후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합시다. 의원은 밤새 월선을 간호했다. 다행히 새벽녘에 월선이 깨어났다. 선비님, 월선, 정신이 드시오. 여기가 어디죠? 의원 집이요. 당신을 치료받게 했소. 월선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이강을 보았다. 위험하잖아요. 왜 마을로 온 거예요? 당신을 살리는 게 먼저요. 나야 어찌 되든. 그때 문이 열리며 의원이 들어왔다. 그런데 의원의 뒤에는 포졸들이 서 있었다. 저 사람들은. 이강은 배신감에 몸이 굳었다. 하지만 의원이 말했다. 이 포졸들은 내 친구들이요. 부정부패를 미워하는. 포졸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나는 김포교라 하오. 의원에게서 당신 이야기를 들었소. 좌의정 이한의 아들이라고. 그렇소. 잡아가시오. 하지만 이 여인은 잡아갈 생각 없소. 이강은 놀라 김포교를 보았다. 무슨. 나도 좌의정 이한 어르신이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오. 그분은 진정 백성을 위하는 분이었소. 하지만 간신배들이 모함했지. 다른 포졸도 거들었다. 우리 같은 말단 포졸들은 다 알고 있소. 이한 대감이 역적이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김포교가 계속 말했다. 하지만 당신을 도울 수는 있소. 북쪽으로 가시오. 함경도 끝자락에 가면 산골 마을이 있소. 거기서는 포도청의 손길도 닿지 않소. 정말 날 놓아주시겠소? 그렇소. 대신 조건이 있소. 무엇이요? 살아남으시오.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오면 이한 대감의 억울함을 밝히시오. 우리 같은 자들은 못하지만 당신은 할 수 있을 거요. 이강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다. 고맙소.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겠소. 함경도의 새삼. 이강과 월선은 김포교의 도움으로 무사히 함경도로 갈 수 있었다. 눈 덮인 산맥을 넘고 얼어붙은 강을 건너 둘은 마침내 두매산골에 도착했다. 마을 이름은 청석동이었다. 20가구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지만 사람들은 따뜻했다. 새로 오셨소? 어서 오시오. 여기는 춥지만 정은 따뜻한 곳이오. 마을 이장이 둘을 반겼다. 이강과 월선은 마을 끝자락에 빈집을 얻어 살림을 시작했다. 처음엔 낯설고 어려웠다. 함경도의 겨울은 가혹했다. 땔감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귀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도왔다. 이담 선비, 우리 집 감자라도 좀 드시오. 월선 씨, 이 털옷을 입으시오. 한양서 온 분들은 이 추위를 어찌 견디겠소. 이강은 다시 훈장 노릇을 시작했다. 마을 아이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배움에 목말라 했다. 훈장님, 자가 뭐예요?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이지. 그럼 훈장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너희들은 내게 소중한 제자들이니까. 아이들은 까르르 웃었다. 월선은 바느질과 길쌈으로 돈을 벌었다. 솜씨가 좋아서 마을 안악들이 앞다투어 월선에게 일을 맡겼다. 월선 씨, 이번엔 우리 딸 혼수감 좀 만들어 주시오. 아이고, 벌써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됐어요?
그러게 말이오. 세월이 참 빠르구려. 월선도 웃으며 바느질을 이어갔다. 바늘을 오가며 문득문득 한양의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건강하실까? 어느 봄날 월선이 이강에게 말했다. 선비님, 왜 그러시오? 우리 혼인하면 안 될까요? 이강은 깜짝 놀랐다. 혼인이라니. 나는 역적의 자식인데 당신에게 그런 굴레를 씌울 수는. 저는 상관없어요. 아니, 오히려 선비님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제대로 된 부부가 되고 싶다고요. 이강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월선. 당신은 정말. 그리고요, 아이도 갖고 싶어요. 선비님과 저의 아이를요. 이강은 월선을 껴안았다. 고맙소. 당신이 내게 와줘서. 정말 고맙소. 둘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소하게 혼례를 올렸다. 화려한 혼수도 많은 하객도 없었지만 둘의 마음만은 가득했다. 신랑 신부 서로 절하시오. 둘은 마주보며 절을 했다. 그리고 서로의 눈을 보며 웃었다. 혼례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월선이 입덧을 시작했다. 아이가 생긴 것이다. 선비님, 우리 부모가 되는 거예요. 정말이요? 정말. 이강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역적의 자식이라는 낙인, 끝없는 도피 생활 속에서도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마을에 또다시 위기가 찾아왔다. 피할 수 없는 운명. 포도청의 수색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함경도까지 손을 뻗쳤다. 이 근처에 역적의 자식이 숨어 있다는 정보가 있소. 모든 마을을 수색하라. 청석동에도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마을 사람들은 이강을 숨기려 했다. 이담 선비? 그런 사람 없소. 잘못 아신 거요. 하지만 포졸 중 하나가 이강의 얼굴을 알아봤다. 저기 있다. 저자다. 이한의 아들 이강. 이강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월선이 이강 앞을 막아섰다. 안 돼요. 이 사람은 아무 죄가 없어요. 비켜라, 여자. 역적의 자식을 감싸는 자도 역적이다. 포졸이 월선을 밀쳐냈다. 임신한 몸인 월선이 바닥에 쓰러졌다. 월선. 이강이 달려갔다. 그 순간 포졸들이 이강을 붙잡았다. 놓아라. 내 아내가. 닥쳐라, 역적놈. 포졸이 이강을 때렸다. 이강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마을 사람들이 항의했다. 그 양반은 좋은 사람이오. 역적이 아니오. 우리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쳐준 훌륭한 훈장이오. 하지만 포졸들은 듣지 않았다. 이강을 끌고 가려는 순간 월선이 포졸의 다리를 붙잡았다. 제발, 제발 저 사람을 데려가지 마세요. 저 사람은 곧 아버지가 될 사람이에요. 포졸은 월선을 발로 차버렸다. 월선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월선, 당신. 이강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소용없었다. 포졸들은 이강을 말에 묶어 끌고 갔다. 선비님, 선비님. 월선의 절규가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마을 사람들이 월선을 부축해 집으로 데려갔다. 그러나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월선은 그날 밤 아이를 유산했다. 아가, 우리 아가. 월선은 피범벅이 된 채 울부짖었다.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가 이강과의 사랑의 결실이 사라져버렸다. 의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다. 월선 씨, 마음을 단단히 잡으시오. 앞으로 아이를 가지기 어려울지도 모르오. 월선은 정신을 잃고 말았다. 옥중의 재회. 이강은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포도청 옥사에 갇힌 그는 매일 고문을 당했다. 내 아버지 이한이 역모를 꾀했다는 것을 자백하라. 아닙니다. 아버님은 결백하십니다.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고문은 가혹했다. 매질, 곤장, 물고문. 온갖 고통을 당했지만 이강은 끝까지 버텼다. 월선. 당신은 무사한가? 우리 아이는. 이강의 마음은
온통 월선 걱정뿐이었다. 한편 월선은 유산의 충격에서 겨우 회복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한양으로 가야 해. 선비님을 만나야 해. 마을 사람들이 만류했다. 월선 씨, 무슨 소용이 있겠소. 한양에 가봤자 당신도 잡힐 뿐이요. 그래도 가야 해요. 홀로 고통받고 있을 선비님을 그냥 둘 수 없어요. 월선은 마을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다. 험난한 여정이었다. 약한 몸으로 수백 리를 걸어야 했다. 한 달 후, 월선은 마침내 한양에 도착했다. 먼저 아버지 박서방을 찾아갔다. 아버지, 월선이, 내가 살아있었구나. 부녀는 울며 껴안았다. 이담 선비는 함께 오지 않았느냐? 선비님은 잡혀가셨어요. 포도청 옥사에 계세요. 박서방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럼 이제 끝이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선비님을 구할 거예요. 어떻게?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해요. 월선은 포도청을 찾아갔다. 하지만 면회는 허락되지 않았다. 역적의 가족은 만날 수 없소. 제발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월선은 매일 포도청 앞에서 애걸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를 지켰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침내 한 포졸이 동정심을 느꼈다. 좋소. 딱 한 번만 만나게 해주겠소. 하지만 조건이 있소. 무엇이든 하겠어요. 나를 밀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을 수도 있소. 절대로 말하지 않겠어요. 맹세할게요. 그날 밤, 월선은 몰래 옥사로 안내되었다. 어두운 감방 안에 이강이 누워 있었다. 고문의 흔적이 역력했다. 선비님, 선비님. 월선의 목소리에 이강이 고개를 들었다. 월선, 월선인가? 네, 저예요. 선비님. 둘은 창살 사이로 손을 맞잡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선비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혼자 두고 올 수 없었어요. 이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미안하오. 우리 아이는 무사한가? 월선은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거짓말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떠났어요. 이강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네. 내 탓이오. 모두 내 탓이오. 아니에요. 아무도 탓할 수 없어요. 운명이었어요. 월선. 나를 잊으시오. 새로운 삶을 사시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저는 선비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곧 죽을 거요. 역적의 자식으로 몰려 사형을 받을 거요. 당신까지 그 길로 갈 순 없소. 그럼 저도 함께 죽을래요. 선비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둘은 창살 사이로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다. 시간이 다 되어 월선이 돌아가야 할 때 이강이 말했다. 월선, 내게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소. 말씀하세요. 내가 죽은 후에라도 좋으니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주시오.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소. 간신배들의 모함으로 죽으셨소. 이 진실을 꼭 밝혀주시오. 어떻게요? 제가 어떻게? 당신은 할 수 있소. 당신은 강한 사람이오. 나보다 훨씬 강하오. 월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반드시 진실을 밝힐게요. 해시태그 제구장 마이너스 진실을 찾아서. 월선은 포도청을 나와 아버지에게 돌아갔다. 그리고 이강의 부탁을 전했다. 아버지, 저는 이한 대감의 억울함을 밝혀야 해요. 미친 소리 마라. 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월선은 먼저 이한의 영모 사건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승정원 일기, 각종 상소문, 당시의 증언들을 수집했다. 박서방의 주막에 드나드는 관리들에게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다. 저기, 몇 년 전 좌의정 이한 대감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 역적 말이요. 왜 물어보시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정말 영모를 꾀한 건가요? 글쎄요.
당시에는 그렇게 알려졌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소. 어떤 점이요? 증거가 너무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요.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한꺼번에.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둔 것처럼. 월서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뛰었다. 그럼 혹시 모함일 가능성도 있다는 건가요? 그건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오. 조심하시오. 그런 이야기를 함부로 했다간 당신도 위험해질 수 있소. 하지만 월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조사를 했다. 그러던 중 당시 이한의 집에서 일했던 늙은 종을 찾아냈다. 어르신, 이한 대감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노인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월선을 보았다. 왜 물어보시오? 당신은 누구시오? 저는 대감의 아드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막내 도련님을. 그분이 살아계시오? 월선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래. 그분만이라도 살아계시다니. 다행이군. 어르신, 대감께서는 정말 영모를 꾀하셨나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천만의 말씀이요. 대감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셨소. 오히려 임금님을 지극히 섬기셨소. 하지만요. 대감께서 영의정 심영의 비리를 탄핵하려 하셨소. 심영이 국고를 횡령하고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를 모으셨지요. 그런데 갑자기 영모 혐의가 뒤집어 씌워진 거요. 그럼 심영이? 제 생각에는 그렇소. 심영이 먼저 손을 쓴 거요. 대감을 제거하기 위해 영모죄를 조작한 거지. 월서는 분노가 치밀었다. 무고한 사람을 역적으로 몰아죽이다니. 증거가 있나요? 심영의 지시라는 증거가요? 글쎄요. 당시 대감의 서재에 있던 문서들이 모두 사라졌소. 그 안에 심영의 비리에 대한 증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아마도 심영이 불태워버렸을 거요. 하지만 노인이 주위를 둘러보고 목소리를 낮췄다. 대감께서는 만일을 대비해 사본을 만들어 두셨소. 어디에 숨겨두셨는지는 저도 모르지만 분명 어딘가에 있을 거요. 월서는 희망을 품었다. 그 사본만 찾아내면 진실을 밝힐 수 있다. 해시태그 제10장 마이너스 숨겨진 증거. 월서는 이한의 옛 저택을 찾아갔다.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지만 몰래 들어가 서재를 조사했다. 며칠 밤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좌절하려는 순간 문득 이강의 말이 떠올랐다. 아버지께서는 매화꽃을 무척 사랑하셨소. 서재에 매화 그림이 걸려 있었지. 월서는 서재의 벽을 살폈다. 과연 매화 그림이 걸려 있었다. 그림을 떼어내자 벽에 작은 구멍이 있었다. 설마. 월선이 손을 넣자 뭔가 만져졌다. 작은 상자였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문서들이 가득했다. 심영의 뇌물수수 내역, 국고, 횡령 증거, 위증 강요 문서. 모든 증거가 다 있었다. 심영이 이한을 역적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들을 협박했다는 증거들이었다. 드디어 찾았어. 월서는 기쁨에 겨워 울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 증거를 어떻게 임금께 전달하느냐였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그걸 찾았구나.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심영이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자객들이 있었다. 당신이 심영? 그렇다. 이한에 숨겨둔 증거를 찾으려고 몇 년을 기다렸는데 내가 대신 찾아줬구나. 이 증거를 임금께 보여드리면 당신의 죄가 밝혀질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냐? 심영이 손짓하자 자객들이 다가왔다. 저 여자를 죽여라. 증거도 모두 불태워라. 월서는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자객들이 뒤쫓았다. 달리고 또 달렸다. 하지만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이제 끝이다. 자객이 칼을 들었다. 월서는 눈을 감았다. 선비님, 미안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때였다. 멈춰라. 익숙한 목소리였다.
눈을 뜨니 김포교가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여러 포졸들이 있었다. 김포교. 월선 씨, 무사하시오. 자객들이 김포교를 향해 칼을 휘둘렀다. 하지만 포졸들이 막아섰다. 격렬한 싸움 끝에 자객들은 모두 제압되었다. 어떻게 여기에? 당신을 미행했소. 뭔가 위험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거든. 월선은 증거 문서들을 김포교에게 보여줬다. 이걸 봐요. 심영이 이한 대감을 모함한 증거예요. 김포교는 문서들을 살펴보고 놀랐다. 이건 대단한 증거요. 이걸로 심영을 탄핵할 수 있소. 하지만 어떻게 임금께 전달하죠? 내게 생각이 있소. 따라오시오. 해시태그 제11장 마이너스 임금께 올리는 상소. 김포교는 월선을 데리고 은밀한 곳으로 갔다. 거기에는 몇몇 관리들이 모여 있었다. 이분들은 누구세요? 심영의 비리를 막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요. 모두 이한 대감을 존경했던 분들이지. 한 관리가 앞으로 나섰다. 나는 사간원의 박정원이라 하오. 오래전부터 심영의 비리를 조사해왔소. 하지만 증거가 없어 손을 쓸 수 없었소. 월선이 문서들을 보여주자 박정원의 눈이 빛났다. 이거야. 바로 이런 증거가 필요했소. 이제 심영을 탄핵할 수 있소. 하지만 심영은 권세가 막강해요. 이 증거를 무마시킬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직접 임금께 올려야 하오. 상소를 올려서 말이오. 박정원과 다른 관리들은 밤을 새워 상소문을 작성했다. 심영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이한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이었다. 다음 날 박정원은 임금께 상소를 올렸다. 증거 문서들과 함께. 임금은 크게 놀랐다. 이게 정말이냐? 심영이 이한을 모함했다는 것이? 그렇다옵니다, 전하. 이 증거들을 보시옵소서. 임금은 문서들을 꼼꼼히 살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굳어졌다. 짐이 속았구나.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였구나. 임금은 즉시 심영을 불러들였다. 심영, 이게 무슨 일이냐? 심영은 처음엔 발뺌했다. 모함이옵니다, 전하. 저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심영의 필체로 쓰인 문서들, 뇌물수수 내역, 증인 협박 문서들. 결국 심영은 무릎을 꿇었다. 용서하옵소서, 전하. 임금은 분노했다. 짐을 속이고 충신을 죽인 죄.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옥에 가두라. 심영은 역적으로 몰려 옥에 갇혔다. 그리고 임금은 이한의 누명을 벗겨주는 교지를 내렸다. 좌의정 이한은 결백하다. 간신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었으니 그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족들을 풀어주라. 월선은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이강의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린 것이다. 해시태그 제12장 마이너스 생사의 갈림길. 월선은 곧바로 포도청으로 달려갔다. 선비님을 풀어주세요. 임금께서 교지를 내리셨어요. 하지만 포도청의 문지기가 말했다. 늦었소. 이강은 이미 뭐요? 설마 사형이 집행되었소. 오늘 아침에. 월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안 돼요. 김포교가 달려왔다. 월선 씨, 아직 늦지 않았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사형은 집행되었지만 아직 숨이 붙어 있소. 빨리 가봅시다. 월선은 형장으로 달려갔다. 거기에 이강이 쓰러져 있었다. 목에는 교수형의 자국이 선명했다. 선비님. 의원이 급히 진찰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소. 하지만 매우 위험하오. 의원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이강을 살렸다. 침을 놓고 약을 먹이고 밤새 간호했다. 사흘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다. 이강이 눈을 뜬 것이다. 여기가 어디요? 선비님, 살아나셨어요. 월선은 울면서 이강을 껴안았다. 월선, 당신이. 교지가 내려졌어요. 선비님의 아버님은 결백하세요.
심형이 모함한 거였어요. 이강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구나. 그리고 선비님도 자유해요. 이제 더 이상 쫓기지 않아도 돼요. 이강은 월선의 손을 꼭 잡았다. 모두 당신 덕분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뤄낸 거예요. 임금은 이강을 불러들였다. 이강, 내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짐의 잘못이었다. 이강은 큰 절을 올렸다. 전하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간신히 전하를 속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신하였다. 너도 벼슬길에 나서겠느냐? 하지만 이강은 고개를 저었다. 감사하오나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임금은 이강의 뜻을 존중했다. 그렇다면 내게 성균관 교수의 직을 내리겠다. 그곳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거라. 황송하옵니다, 전하. 해시태그 제13장 마이너스 새로운 시작. 이강은 성균관 교수가 되었다. 월선과 함께 한양에 집을 마련하고 새 삶을 시작했다. 어느 봄날 두 사람은 남산을 찾았다. 처음 만났던 그 청운루 주막에 아버지, 월선이, 이담, 아니 이강 선비. 박서방은 사위와 딸을 반갑게 맞았다. 아버지,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무슨 소리냐?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다.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한 시간이었다. 식사 후 이강과 월선은 남산을 산책했다. 매화나무 아래에 섰다.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 자리에 선비님, 저기 매화꽃이 피었어요. 그러게요. 참 아름답군요. 그때 선비님이 주신 비녀, 기억하세요? 월선이 머리에서 나무 비녀를 빼서 보여줬다. 이강이 직접 깎아준 그 비녀였다. 아직도 간직하고 계셨군요. 평생 간직한다고 했잖아요. 이강이 월선을 껴안았다.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요. 저야말로요. 선비님 때문에 제 인생이 의미를 찾았어요. 둘은 매화꽃 향기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월선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 선비님, 저 다시 아이가 생겼어요. 이강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정말이요? 정말? 네. 의원이 확인해줬어요. 이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손주가 생길 거예요. 월선도 함께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10달 후 월선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낳았다. 이강은 아이의 이름을 정이라 지었다.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라는 뜻이요. 할아버지처럼. 아이는 쑥쑥 자라났다. 이강은 성균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월선은 아이를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3년 후 이강은 또 다른 결심을 했다. 월선, 나는 다시 서민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소. 성균관을 그만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소. 양반집 자제들도 중요하지만 진짜 가르침이 필요한 건 배움의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요. 월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게 좋아요. 선비님은 그럴 때 가장 행복해 보이니까요. 이강은 성균관 교수직을 사직하고 남산골에 다시 글방을 열었다. 예전의 그 폐가를 수리해서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가난한 집 아이들, 천민의 자식들, 신분도 형편도 다양했다. 하지만 이강은 차별 없이 모두를 가르쳤다. 훈장님, 자가 뭐예요? 인이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란다. 그럼 훈장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럼 너희는 모두 소중한 제자들이니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글방을 가득 채웠다. 해시태그 제14장 마이너스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흘렀다. 이강의 아들 정희는 훌륭하게 자라 과거에 급제했다. 이강은 자랑스러웠지만 아들에게 당부했다. 정아, 벼슬을 하더라도 백성을 잊지 마라. 할아버지께서 그러셨듯이. 알겠습니다, 아버지.
정의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다. 탐관 오리를 탄핵하고 억울한 백성을 구제했다. 이강과 월선은 늙어갔다. 머리가 하얗게 새고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둘의 사랑은 여전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둘은 마루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요? 그러게요. 돌아보면 꿈만 같아요. 후회는 없으시오? 월선이 이강의 손을 꼭 잡았다. 없어요. 단 한 번도. 선비님과 함께여서 행복했어요. 나도요. 당신이 있어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소.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젊은 시절처럼 설레지는 않았지만 더 깊고 따뜻한 사랑이었다. 그날 밤 이강이 잠결에 꿈을 꾸었다. 아버지 이한이 나타난 꿈이었다. 아버지, 강아, 잘 살아왔구나.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지 못했다면. 아니다. 너는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다.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르게 살았구나. 아버지. 그리고 좋은 반려를 만났구나. 월선이는 훌륭한 며느리다. 아버지도 아시는군요. 하늘에서 다 보고 있단다. 너희의 사랑, 너희의 고난, 그리고 너희의 행복을. 이한이 이강의 어깨를 다독였다. 이제 그만 쉬어라. 충분히 잘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하지만 이한의 모습은 점점 흐려졌다. 이강이 잠에서 깨니 월선이 곁에 누워 있었다.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여보. 이강이 월선을 흔들었지만 월선은 깨어나지 않았다. 숨을 쉬고 있었지만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의원이 와서 월선을 진찰했다. 몸이 많이 약해지셨소.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소. 이강의 가슴이 무너졌다.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해시태그 제15장 마이너스 마지막 봄. 월선은 병상에 누워 지냈다. 이강은 매일 곁을 지켰다.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선비님, 기억하세요?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하고 말고요. 청운루 주막에서였죠. 선비님이 막걸리 한 사발과 두부김치를 시키셨죠. 그때 당신을 보고 한눈에 반했소. 월선이 희미하게 웃었다. 저도요. 선비님의 눈이 참 따뜻했어요. 지금도 그렇소. 당신을 보는 내 눈은 여전히 따뜻하오. 월선이 이강의 손을 잡았다. 힘없는 손길이었지만 따뜻했다. 선비님, 제가 먼저 가더라도 슬퍼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저는 행복했어요. 선비님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행복했어요. 고난도 슬픔도 모든 것이 소중한 추억이에요. 이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당신 없이 어떻게 살라는 거요? 선비님은 강한 분이에요. 저보다 훨씬 강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정희와 손주들이. 하지만 약속해요. 저를 잊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아요. 저는 선비님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 거예요. 월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봄이 왔다. 매화꽃이 피기 시작했다. 월선이 힘겹게 말했다. 선비님, 매화꽃 보러 가고 싶어요. 지금 몸이 그런데 어떡해. 제발요. 마지막으로 매화꽃을 보고 싶어요. 이강은 월선을 업고 남산으로 갔다. 그들이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매화나무 아래로. 와, 정말 아름답네요. 월선이 매화꽃을 바라보며 웃었다. 평생 중 가장 행복한 미소였다. 선비님, 고마워요. 저를 사랑해줘서. 나야말로 고맙소. 당신이 내 인생에 와줘서. 월선이 이강의 품에 기대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여보, 여보.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다. 매화꽃 향기 속에서 사랑하는 남편의 품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둔 것이다. 여보. 월선. 이강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다. 그의 울음소리가 남산에 메아리 쳤다.
해시태그 에필로그 마이너스 홍매화는 다시 피고 이강은 월선을 남산에 묻었다. 매화나무 옆에.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그곳에. 여보, 여기서 편히 쉬시오. 매년 봄이면 매화꽃이 당신을 위해 필 거요. 이강은 매일 무덤을 찾아 월선과 이야기했다. 그날의 일을,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세월이 더 흘러 이강도 늙었다. 어느 봄날, 이강은 월선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다. 여보, 나도 이제 곧 당신에게로 갈 것 같소. 기다리고 계시오. 그날 밤, 이강은 꿈을 꾸었다. 젊은 시절의 월선이 나타난 꿈이었다. 선비님, 여기에요. 월선이 손짓했다. 이강이 다가가자 월선이 환하게 웃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너무 보고 싶었소. 둘은 손을 맞잡고 매화꽃이 만발한 길을 걸었다.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길을. 다음 날 아침, 아들 정희가 아버지를 찾아왔다. 이강은 월선의 무덤 앞에 앉은 채 평화롭게 숨을 거두고 있었다.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아버지, 어머니께 가셨군요. 정희는 아버지를 어머니 곁에 묻어드렸다. 두 무덤 사이에는 매화나무가 서 있었다. 그 후로 매년 봄이면 그 매화나무에 유난히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 꽃을 홍매화라 불렀다. 이강과 월선의 사랑만큼 붉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야담으로 전해져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신분을 뛰어넘은 사랑, 고난 속에서도 지켜낸 믿음, 그리고 끝까지 함께한 두 사람의 이야기. 남산의 매화꽃은 오늘도 핀다. 이강과 월선의 사랑을 기억하며 영원히 피고 지기를 반복한다. 봄이 오면 어김없이 피어나는 그 꽃처럼 진정한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